저희 세대가 10대, 20대를 보내던 청년 때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맹렬히 따라잡던 부동의 넘버 2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에 부러움과 함께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따라잡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넘사벽의 존재였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 말입니다. 소니 TV와 워크맨, 코끼리, 밥솥으로 대표되던 일본의 기술력은 이후에 자동차까지 세계를 독식하면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왜 이런 제품을 못 만들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일본 제품을 제대로 흉내도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변하고 세월이 흘러 지금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30년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장기 침체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40년, 50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을 보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고 가전, 제철, 기계, 화학 등 이미 일본은 경쟁력에서 점점 멀어져 이미 20세기를 대표하던 일본 브랜드들은 이제 서서히 구석진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소니가 그랬고 히다치, 일본제철 모두 다 그렇게 몰락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 브랜드의 상징, 일본 산업의 마지막 보루 토요타 자동차만 남았습니다. 토요타는 현대, 폭스바겐, 벤츠 등이 발빠르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변화를 줄 때 하이브리드라는 약간은 일본스러운 컨셉의 자동차에 매달리면서 변화를 외면하며 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토요타도 똥줄이 탔는지 이제서야 전기 자동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에는 토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0만 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산업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마저 망한다면 이제 일본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각종 지표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네, 국방력도 안 꿀린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온 지도 제법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무슨 반도체 소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수출 금지를 하면서 무역 분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안 팔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그것도 회사가 아니고 정부가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도 또라이가 되는구나 했습니다. 물론 그 또라이 같은 대책을 일본 정부가 내놓으면서 양국 간에는 더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와 산업 경쟁력, 혁신지수, 기술력과 문화, 삶의 질에서 한일 역전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굴욕과 분노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일본이란 나라는 말로 표현하기 참 거시기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기분 참 더럽게 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과거사 관련해서 사과할 마음도 없는 놈한테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잘못해놓고 사과하기 싫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나라 힘이 차고 오르면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른바 디지털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일본이 왜 변하는 세상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몰락했나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열심히 분석하시면 되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도 각자 도생인데 나라 사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같이 조금 모자란 서민들은
오로지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거나 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일본짝 납니다. 변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전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쟁의 기회를 만들어 거기에 올라타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의 습관적인 거지 근성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고개 숙이는 그들의 속성을 잘 이용해서 제대로 밟아주어야 됩니다. 토요타의 몰락은 한국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활은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미래를 가져올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끔씩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하니까요. 세상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